네, 안녕하세요. 장군입니다. 3월 31일, 네, 이제 3월의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오전 1시를 조금 지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이거 지지저항 이론교육 1강 그냥 짧게 정리해서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해드렸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커뮤니티도 열려가지고 지금 지지저항 두 편 나눠서 지금 올려드렸고, 이제 인스타그램을 좀 하기 어려우신 분이거나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커뮤니티에 계속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영상 29일날 올리고 나서 30일, 그러니까 이제 방금 이제 어제 올렸던 시황인데, 제가 숏을 조금 들어갔다 분할로 조금. 근데 이제 추세가 이제 터지면서 올라왔었죠. 그래서 제가 급하게 짚어드렸는데 29074를 짚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항을 받을 확률이 높고, 이 패턴을 여기서 28.5가 일단 중요하다 라고 했는데, 자 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이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요거는 좀 지울게요. 요건 오늘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 분석글 올리느라 만든 거고요. 자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복기를 잠깐 해보자면, 요런 느낌의 엉덩이를 한번 그려준 다음에 올렸죠. 제가 여기 올라왔을 때, 여기쯤 올라왔을 때 여기를 짚어드렸는데, 이거 29074 터치하고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낮은 프레임으로 들어와서요, 요런 세모를 하나 그렸고, 요런 느낌의 컵, 그러니까 요런 느낌의 컵을 그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28.5가 넥라인이다 라고 언급을 드렸던 거고, 28.5가 중요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하나, 한번 휩소를 줘놓고 상단 저항을 찍고 28.5를 캔들이 이탈했지만 빠지고 있죠. 왜 빠지고 있을까요? 28.5가 중요한데 왜 빠지고 있는지를 보자면, 제가 이제 톡방에서 언급을 드렸던 게 리듬감 자체를 전 본다고 했잖아요. 이런 리듬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자 파동을 아래에서부터 보자면요, 그냥 여기 자르고 볼게요. 그냥 거대하게 올라오고 짧게 조정 주고, 올라오면서 복잡한 구조를 그리고 조정을 급격히 한번 준 다음에 반등을 급격히 주면서 두 번의 쌍고를 만들어 줬죠. 그리고 이런 느낌의, 어떻게 보면은 뭐 지그재그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마지막에 급격히 오면서 임펄스로 끝났다. 그러면 자 두 가지를 좀 예상할 수 있는데요. 1번 상승 파동이 올라왔고 하나의 조정이 내려왔고, 또 하나의 상승이 올라왔고, 이때 복잡한 패턴을 그린다는 거는 하락 조정이 가까워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조정이 왔다라고 칩시다. 근데 여기 조정이 왔을 때부터 고점을 높이지 못하는 형태가 나오면서 네 번째 조정을 이루고, 지금 다시 한번 상승을 하나 보여줬는데 다섯 번째 상승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 앞전에 일단 고점을 꼬리로라도 터치를 했기 때문에. 그쵸? 그렇게 보면 이 큰 파동을 리듬감을 본다면 이런 느낌의 리듬감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여기 이 구간에서 복잡한 파동들이 나왔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세 번의 고점이 일단 세워졌다. 그쵸? 차트에서 세 번의 저점이든 세 번의 고점이든 단기적으로 추세가 변할 수 있는 신호라고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3 혹은 4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3 혹은 4. 이거는 또 어떤 내용에서 3이랑 4가 중요하냐면, 지지와 저항일 때도 중요합니다. 차트가 움직이다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흘러갔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한 번 쳤죠, 저항. 아래 세 번 쳤죠. 그러면 얘가 여기까지 가다가도 다시 꺾이는 그림이 나오면서 하단을 칠시 네 번째 이탈인데, 이 네 번째 이탈부터는 뚫릴 확률, 거래량을 실린 큰 장대 이제 캔들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추세가 여기서부터 터질 확률이 높고요. 만약에 네 번째도 어영부영 지켰다, 그러면 위로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간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6.6이 지지 구간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 구간을 보시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단기적인 캔들에서 네 번을 지키고 추세가 탕 튀었다. 자, 그럼 위에를 다시 한번 28.5도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볼게요. 한 번, 두 번을 만들어 놓고 세 번째 도전을 하고 네 번째에 뚫었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 기준을 여기 첫 번째는 카운팅을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제 기준에서 요거는 약간 입맛대로 하면 되는데, 어쨌든 여러 번 도전을 했다는 거에 의미를 두는 겁니다. 의미를 뒀다가 어쨌든 도전을 하다가 뚫었네? 근데 여기서 장대로 뚫었는데 다 내렸지만 다음 캔들에서 올렸네? 그 여기서부터는 28.5 손절 잡고 롱 포지션을 들어갈 수 있는데, 제가 왜 쇼 포지션 손절을 안 했냐? 전 여기까지 찍고 내려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리듬감 자체를 보고 거기에 확률의 베팅을 걸었기 때문에 그냥 버틸 수 있었던 거고요. 원래는 숏을 만약에 들고 있던 분들이라면 여기 상단에서 나오는 게 맞긴 합니다. 맞긴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도 보면은 여러 번 도전을 하고 이탈까지 시켰는데 내려왔다라는 건 다음 도전했을 때 넘지 못하면 이렇게 강하게 빠질 확률이 일단 첫 번째로 높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염두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단기적인 소파동 리듬 자체를 봤을 때 구조를 짜고 여기까지 찍은 다음에 하락할 때 여기까지 찍고 반등 주고 저점 한 번 더 찍어주면서 한 템포 높여주면서 구조를 짜고 들어가다가 리듬감 자체가 이런 느낌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나왔다. 그럼 대부분 일단 공부하시는 분들은 임펄스다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 얘기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제 예전 영상부터, 저를 예전부터 거의 2년 전부터 아셨던 분들이라면 저는 이 리듬을 굉장히 좋아하는 걸 알고 있을 거고, 전 이 리듬을 절대 임펄스라고 칭하지 않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이 리듬은 차트의 리듬, 파동의 리듬 대부분 5개로 형태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임펄스를 굳이 찾자 이런 느낌이 아니라 리듬감 자체가 5개 혹은 3개 요렇게 떨어진다는 걸 인지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서 보자면 크게 상승 파동이 올라온 다음에 급격한 조정을 주고 복잡한 형태가 나온다면 조정을 제가 예상하라고 했죠. 조정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요런 느낌, 그냥 리듬으로 나눠서 보면 된다. 그저 중요한 건 반등의 크기, 반등의 형태만 다를 뿐 대부분 리듬감을 형성해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펄스의 규칙, 뭐 3파가 제일 작으면 안 된다 이런 건 일단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리듬감을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뭐 이제 저는 임펄스라고 칭하는 파동들은 이런 거예요. 그냥 아예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 아예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 아예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 이런 것들을 임펄스라고 칭하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파동들은 이런 리듬으로 나오는 파동들은 저는 그러니까 임펄스라고 굳이 칭하지 않고, 물론 임펄스가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리듬 자체는 추세를 반전시키기에 좋은 패턴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리듬감이 나오는 패턴들은 그거를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뭐 파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원래는 파동 얘기를 방송에서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또 리듬감을 하나 더 볼게요. 그러면 하나 내렸죠. 급격하게 내려오면 뭐라고 했죠? 대부분 임펄스일 확률이 높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걸 임펄스라고 한번 칩시다. 이렇게 내려온 거 임펄스라고 한번 칩시다. 그러면 하나의 어쨌든 급격한 파동이 내려왔고 여기서 이런 느낌의 플랫형이 내려왔다. 그러니까 플랫이 나오고 그러면 이게 A, 이게 B, 이제 C가 시작될 차례인데, 여기서도 하나 말씀드릴게. C가 만약에요 리듬감이 명확하게 진짜 누가 봐도 이런 리듬감, 이거 뒤집어 본다면 약간 이런 리듬감으로
정확하게 리듬감을 아예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단기 파동으로 나온다면은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다시 한번 롱에 베팅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이게 더 빠지려면 오히려 복잡하게 나와야 됩니다. 리듬감을 주면 안 되고 약간 옆으로 터는 느낌으로 나오면서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더 하락을 깊게 할 확률이 높다라고, 더 길게 지속하게 할 확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여기를 보자면, 그러니까 그냥 파동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이걸 A라고 보고 이거를 플랫 B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선 C 파동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생각할 수 있는 구간이다 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 이걸 설명드리려 했는데, 아담 앤 이브 패턴이라는 게, 아담 앤 이브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커벤앤드 패턴도 아시죠? 이거랑 비슷한 원리인데, 아담 앤 이브 패턴은 급격하게 하락하고 급격하게 상승하고 저항을 만들어주고 이제 천천히 털면서 급격하게 올라오면서 넥라인을 뚫냐 못 뚫냐의 차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삼각형이 하나 생기고 조금 더 낮은 프레임 보다면 급격하게 하락, 급격하게 상승, 크게 털어주면서 급격하게 올라왔으나 뚫었지만 다시 한번 밀렸다라는 건 일단 넥라인 돌파를 실패했다라는 거거든요. 실패한 겁니다. 여기서 예외의 변수가 있습니다. 예외의 변수라는 건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막혀있던 데를 뚫었는데 다시 강하게 밀리다가도 다시 한번 작은 컵을 그리고 여기를 재도전하면서 크게 상승하는 패턴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딱 하나 기억나는 거는 칠리즈 차트가 조금 기억이 나는데요. 제 기억이 맞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구간입니다. 자, 이건 이제 커벤앤드 패턴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일단 기준을 이 상단을 잡을 수도 있고요. 이 언저리, 그냥 이 언저리를 잡을 수도 있고요. 혹은 여기 작은 원을 잡을 수도 있죠.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작은 원을 형성하고 내리고 급격히 상승을 하다가 캔들 돌파를 시도했으나 안착까지 시켰죠. 넥라인 위에 이탈이 됐습니다. 허나 다시 급격히 상승하면서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줬다 라는 게 제가 방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얘기해 준 거고요. 그럼 일단 새로운 고점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큰 원틀로 봤을 때 다시 한번 이 기준으로 본다면 큰 원을 그리고 하락이 나오고 작은 핸들을 그려주면서 급격한 상승이 나왔다. 넥라인 돌파를 이번에는 안착을 시켜주지 못하고 급격히 하락하다가 다시 급격히 반등을 하는,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다시 한번 이 전에 작은 패턴처럼 여기를 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지점이거든요. 어쨌든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비트코인 차트로 와서요, 그러니까 저희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염두를 해 두셔야 된다. 숏포션을 지금 들어가 계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날봉상에서 어차피 막히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은 캔들의 모습이다. 그리고 보통 이게 진짜로 갈 거였으면은 삼각형보다 이렇게 꼬리를 깨는 게 아닌, 물론 몸통은 안 깨졌지만 그냥 적당히 눌리고 바로 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크게 돌았기 때문에 올라도 힘이 부족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단기적인 박스 캔들을 하나 더 잡았을 때 제가 이 구간을 조금 지켜보라고 했어요. 이 구간 지금 뚫리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부터 살짝 방금 뚫렸는데 다시 한번 하단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강하죠. 제가 오늘 커뮤니티에 올렸던 지지 저항 강의도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고, 상단에서 저항을 여러 번 받으면서 털다가 이탈했지만 눌리고 이 기준이 되는 박스권을 다시 지지를 하면서 반등, 지지하는 척 다시 눌리면,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거는 반등이 나와도 뚫릴 확률이 지금 당장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이제 숏포션 혹시 물려 계시거나 신규 진입은 어디서 해야 되냐 이런 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자
자, 반등이 나오더라도 28.3 여기 새로운 지지 구간이 형성되었었는데 지금 저항으로 바뀔 겁니다. 이제 저항으로 바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신규 진입을 들어가셔도 되고요. 숏을 28.55 이 구간을 다시 도전할 때 추가로 진입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상하는 그림은 결국 리듬감이 나오고 조정을 줘놓고 반등이 다시 나오다가 어디까지 나올지 솔직히 봐야 돼 알겠지만 이거 실시간으로 제가 또 브리핑 해드릴 거예요 방에서. 나오다가도 결국 28.3이나 28.5 여기 구간에서 맞고 떨어지는 이런 그림을 조금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뭐 이제 내일 금요일이고 토일 껴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숏을 일단은 조금 더 신뢰를 갖고 지켜보려고 해요. 만약에 이게 한 번 더 여기를 도전을 할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은 돌파를 저는 강하게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오늘 이제 분석글에도 올렸다시피 더 강한 상승장이 올 것이다라고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고 일단 더 지켜보자고요. 비트코인만 갖고 너무 오랜 얘기를 했네요 제가. 자, 이더리움도 잠깐 보자면 1789 중요하다 했잖아요. 1789 여기 살짝 이탈해도 이미 윗꼬리가 엄청 길기 때문에 보면은 이탈했지만 눌리면서 지지를 보여주고 다시 반등을 했지만 또 다시 밀리거든요. 그럼 밀렸던 자리에서 계속 밀리게 되면은 제가 뭐라고 했죠? 여러 번 밀리게 되면은 결국 이탈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가 1789는 정말 많이 비볐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튀면서 올랐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실패했기 때문에 더 숏이 확실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더 눌릴 가능성이 높다. 여기 추세에 걸릴 수도 있고 1672까지 급격하게 올 수도 있고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뭘 봐야 되나? 토탈 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1.14T를 제가 지켜보라고 했는데 넘었는데 지금 지지를 지금 보여주고는 있어요. 허나 상단 여기 대략 1.18 그러니까 여기를 일단 여기만 안 넘으면 되는데 여기를 넘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조정 무조건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는 조정존이에요. 여기를 들어온 시간부터는 알트코인은 당연한 거고 이제 신규 매수 자리가 아니라 전 매도 자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 아 근데 테더 도미넌스가 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테더 도미넌스 분석을 하다가 미치겠어요. 자, 테더 도미넌스 원래 차트가 이거고요. 이걸 인버스로 돌려볼게요. 보면은 리듬감을 보세요. 리듬감. 약간 리듬감 자체가 이것도 뭔가 나 임펄스야. 나 임펄스야. 이런 느낌으로 나왔죠. 나 임펄스 이런 느낌으로 나왔잖아요. 보면은 나 임펄스 이런 느낌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뭐 뒤에 해석은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임펄스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내리고 올리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굳이 파동적으로 나온다면 여기가 A고 이 사각형 이 구역이 B고 이제 여기가 C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C가 일단은 이런 삼각형 모양을 띄었다고 제가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이랬을 때 바닥이 3번이 나오면 추세의 반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반전 이게 3번을 찍었기 때문에 반전이 나온 건데 이 반전의 모양이 나 임펄스라는 그런 느낌의 파동이 나와요. 그쵸? 여기 이 큰 상승의 시작점을 보세요. 그런 느낌인가요? 전혀 아니죠. 나 임펄스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지금 이건 보면 나 임펄스라는 느낌이잖아요. 리듬 자체가 누구나 볼 수 있게 만들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제 의심을 하는 겁니다. 아 이게 전체적인 추세가 단기적인 일단은 추세가 아래를 바라보고 있죠. 내리면서 이런 패턴들이 있거든요. 비트코인에 상승이 뭐 이렇게 나오다가 조정이 딱 시작됐을 때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내리면서 저점
이런 패턴, 그러니까 저점을 3번 형성하고 급격히 치는 패턴. 그리고 이때 이 파동의 형태는 임펄스 형태처럼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보통 여기 생각하는 게, 보통 대부분 이런 파동이 나온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떨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대입을 해보자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나오고 다시 한번 추세의 반전을 줄 수 있다라고, 일단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를 어떻게 보면 넥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둥글게 이렇게 그리다가 둥글게 한 번 더 나오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대략 7.07부터 한 7.13까지 대략 이 박스권까지 도전할 수 있고, 이렇게 돌파를 그냥 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주의하실, 롱이나 신규 매수 같은 경우 좀 주의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다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기를 이탈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저는 조정을 좀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다. 제가 물론 틀릴 수는 있겠지만 천천히 대응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고요. 도미도 별로 못 올라갈 것 같은데, 도미너스도. 그 달러 인덱스를 조금 얘기해 보자면요, 단기적인 파동으로 봤을 때 충분히 여기도 삼각형이 나왔죠. 그렸고 아직 저점을 꼬리로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그냥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면 돼요. 그럼 충분히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달러 인덱스 자체가. 그러면은 일단 자산 시장이 조금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비트코인, 주식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전체적인 조정이 한번 싹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차트를 조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들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운데 근데 뭐 그래도 뭐 도전해보는 거니까요. 도전해보는 거니까 그런 거고. 자, 보면은 이런 거, 이런 게 또 뭐냐라고 보시면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아무튼 제가 뭐 어떤 거를 좀 숨겨진 매물대들을 찾는 그런 이제 캔들의 이제 세력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좀 쓰는 것 같은데, 저도 이게 뭘 기준으로 자꾸 공부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항에 걸렸네요. 네, 저항에 걸렸고 4월은 조금 눌릴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4월은 좀 눌릴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여드렸던 게 이게 아닌데, 아, 이게 예전부터 제가 보여드렸던 건데 1번 상단을 지키다가 하단은 이탈하지 않고 다시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이 라인에는 이제 다시 한번 여기가 일단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고요. 지금 2번 몸통을 도전하고 있는데 일단 저항을 맞을 수밖에 없죠. 강하게 애초에 올라간다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일단 상단을 처음 도전했다. 그리고 이제 눌리면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해요. 눌리면 한 번 더 도전했다가 이렇게 빠지지 않을까. 아무튼 저는 이렇게 거의 다 올랐다라고 보고 아무튼 조정을 조금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만 느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조정이 나왔을 때는 진짜 저점도 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진짜 큰 틀로 봤을 때 한 번에 마지막 파동이 아직 안 나온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때 뭐 시원하게 발라먹고 싶은 마음이 크네요. 일단 이 정도로만 일단 분석을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하나 말씀드릴 게, 스택스 제가 블로그도 뭐 말씀드렸고 이제 영상에서도 잡아드렸는데, 제가 뭐라고 했죠? 1190에서 1480 여기 구간이 있다. 여기는 이제 하락을 생각할 수 있는 구간이고, 여기서 위에는 내려온다면 이제 1190까지는 이제 매집을 조금 도전해볼 만한 자리인 것 같다. 허나 1190이 뚫리잖아요, 여러분. 뚫리면은 일단 나오시는 게 맞습니다. 뚫리고 뭔가 여기서 이렇게 깊게 안 빠지고 어중간하게 버티고 있다면 다시 들어갈 확률이 높고요. 다시 들어갔을 때 다시 잡으셔도 충분히 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런 패턴을 그릴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네, 너무 여기 아래에서 잡는 거는 조금 위험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그 리플도 지금 이거 720원이 좀 저항이거든요. 720원이 저항이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어디냐 어디죠? 어떻게 쳤지? 여기 690원을 이탈하느냐,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따로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 정도로 일단 해놓을 거고요. 일단 약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약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한 번 더 이렇게 저점을 형성해 주면서 이런 리듬감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이랬을 때 반등하다가 이렇게 빠지는 걸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일단 약반등에 어디까지 가는지 파동의 형태 그런 것도 이제 새벽에 이제 자리 지키면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오늘 좀 길었는데요. 네, 많이 좀 1.5배속으로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